6차 미팅을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달라 그래서요. 실제로 6차 미팅은 6차 미팅의 목적은 활로스를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툴이에요. 그런데 6차 미팅을 잠깐 진행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고 이제 6차 미팅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가 잠깐 터치하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지금 한국적인 상황에서 보면 아메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몰라요, 아메이를.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비즈니스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메이를 제대로 잘 전달해서 좋은 인식을 갖게 해주는 게 사실 이 비즈니스의 관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듣고 비즈니스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은 생각을 갖는 게 문제예요. 더 이상 비즈니스를 두 번, 세 번 만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한 번의 약속으로 6번을 만날 수 있고 6번 동안에 비즈니스에 대한 개념들을 상당히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차 미팅을 진행하다 보면 그 다음에 내가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덜 생기죠. 그리고 비즈니스를 제대로 전달해 주는 데 대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아메이를. 그래서 이제 순서는 이렇게 저렇게 상관없는데 사람에 따라서 뭐 보상 프로그램을 먼저 해줄 수도 있고 현실 점검을 먼저 해줄 수도 있고 데몬스트레이션을 먼저 해줘도 돼요. 근데 그거는 그분에 맞춰서 여러분 프로스펙트에 맞춰서 진행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 온 분들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처음부터 쭉 자세히 풀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기본 뼈대라고 생각하시고 사실 이제 이 20대들은 제가 해드리는 6차 미팅을 듣고 걷다가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영상 같은 것을 더 6차 미팅에 집어넣으면 더 이해도가 쉽고 사람은 말하는 것보다 쓰는 게 효과가 있고 쓰고 말하는 것보다는 어떤 시각적으로 교육을 할 때 더 오래 남고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6차 미팅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뼈대로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더 필요한 것들을 영상을 집어넣으면 더 멋있게 6차 미팅을 더 수준 있게 진행해 나갈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현실 점검을 1차 미팅에 아메이 비즈니스는 사실 누가 이 비즈니스를 하느냐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는 사람이 사실 이 비즈니스를 선택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본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현실에 하고 있는 일이 앞으로 미래에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점검된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계속 찾게 되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계속 찾는 사람들이 이 비즈니스를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뭐 이제 만족하고 현실에 만족하고 뭐 이 정도면 됐지 그러고 뭐 앞으로 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찾지 않죠.
그냥 현실 속에서 그냥 만족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메이 비즈니스도 선택을 할 때 현실 점검이 잘 되는 사람이 선택하고, 아메이 비즈니스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현실 점검이 잘 된 사람이 더 열심히 이 비즈니스를 잘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통계 자료가 나왔는데 공부를 전교에서 1등하는 0.1% 정도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 반에서 뭐 한 30등, 20등 안에 들어간 학생들을 분류해서 모아놓고 이제 조사를 한번 해본 거예요. 왜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잘할까? 그래서 굉장히 공부를 0.1%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 비결이 뭐 있을까? 그래서 맨 처음에 실험을 하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얘네들은 기억력이 굉장히 뛰어날 것이다. 그리고 머리가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뚜껑을 딱 열어놓고 보니까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분석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분석이 철저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과목을 잘하고 어떤 과목을 못하고, 어떤 종류의 공부를 싫어하고 어떤 종류의 과목을 자기가 좋아하고 집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어떤 과목에 더 집중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는 거죠. 공부를 전교에서 0.1%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을, 서울대, 연고대 들어가는 학생들을 분류해 봤더니 자기 자신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현실 점검이 잘 돼 있는 거죠. 근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을 보니까 머리가 뭐 나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분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못했는지, 어떤 과목을 좋아하는지, 어떤 걸 더 치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내가 어떤 과목이 부족하니까 어떤 전략을 짜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현실 점검이 잘 돼 있는 거예요. 두드러진 특징이 그게 데이터로 나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전체적으로 반에서 1등을 하려면 어떤 과목이 떨어지니까 그 과목을 집중해서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계획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 같은 경우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능력이 차이가 아니라 뭐냐면 분석의 차이예요. 뭐냐면 내가 체력이 부족하다. 그럼 체력을 켜서 운동을 해주면 되는데 맨날 체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만 해요. 미팅 한번 하고 나면 골골 하고 쓰러지고. 응?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거든요. 어떤 분은 내가 나는 제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그러면 그걸 집중해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그냥 1년, 2년 안고 가는 거죠. 그럼 난 사업 설명을 못 하는데, 그럼 그걸 배우면 되고 그걸 채우면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다는. 근데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들의 형태를 보면 부족한 것을 계속 채워 나가요. 무엇인가 부족한 것을. 그리고 비즈니스 결과가 안 나오는 리더들을 보면 그냥 무엇인가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어렴풋하게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그것을 채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부족한 상태에서 그냥 한 회계연도로 그냥 가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보면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는데, 못 사는 사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현실 점검이 안 돼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예 신경을 안 써버려요. 그냥 이대로가 좋소이다.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계획도 세우지 않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뭐 한 달에 봉급을 300만 원 타온다. 그런데 마이너스가 난다. 그럼 뭐가 마이너스가 나는지 알아야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느낌으로 그냥 다음에 좀 더 전력해서 써야지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두리뭉실하게. 그러면 계속 적자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메이 비즈니스를 이제 우리가 정말 잘 하려면 현실 점검이 정말 뚜렷하게 잘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이제 간절함으로 연결되는 거죠. 예. 그러려면 우리가 첫 번째 뭐 굉장한 어떤 그 철학적인 어떤 접근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현실 점검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는 왜 사는가에 대한 부분부터 접근에 들어가야 돼요. 예. 죽으려고 마음 먹으면 뭐가 필요해요? 다 필요 없죠. 내일 죽으려고 계획하신 분 계세요? 그러면 계획이 필요 없는 거죠. 현실 점검도 필요 없고. 예. 근데 현실 점검이라는 것은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왜 살아가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철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처음에 현실 점검이 들어갈 때 이제 삶이란 무엇인가예요. 삶이란 무엇이냐 이거죠. 삶이란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삶이 무엇이지?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지? 라고 이제 질문이 돼야 되는 거죠. 삶이라는 건 뭐냐 이거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뭐냐 이거죠. 예.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냐 이거죠. 인생에. 그걸 한번 물어봐보라는 거죠. 우리가 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자식을 낳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자식을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한테 효도하기 위해서? 좋은 자동차를 타기 위해서? 좋은 집을 갖고 큰 집에서 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다 무엇을 요구하냐, 무엇의 목적을 두냐 이거죠. 그게 행복을 목적을 둔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돈도 벌고 좋은 집에서 살려고 애를 쓰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남한테 봉사도 하고 그런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행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삶의 목적론이 행복론이라고 결론을 짓는 거예요.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면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행복하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행복해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원하는 것을 할 때라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할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은 애한테 공부하라고 회초리를 대면요. 그 아이는 그 순간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죠.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그렇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사람은 가장 그 시간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 원하는 것을 하는 게 뭐냐? 우리가 꿈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할 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간하고 돈이라는 거죠.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요. 돈만 있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도 있어야 되지만 시간도 확보돼야 되는 거죠. 또 시간만 있으면 뭐예요? 돈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은 우리한테 행복을 가져다 주는 모든 것들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시간과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죠. 시간과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는데 일은 네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employee. 이게 고용인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고용인.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류의 80%는 여기에 몸담고 있거든요. 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기에 속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80%는 거의 퍼센테이지가 비슷하다는 거죠. 어느 나라든지. 왜 그러냐 이거죠. 왜 그러냐. 그래야지 인류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미안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예리하고 객관적이고 심각한 마음으로 이것을 조명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에 고용돼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 80% 있는 분들이 여기에 고용돼 있잖아요. 근데 저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놓고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 달에 살아가는 생활이 어떤 직장을 통해서 나오는 수입을 갖고 살아간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직장이라는 것에 대한 원조가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이게 직장이라는 원조가 어디에부터 시작됐냐면은 농노제도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옛날에 임금이 권력을 잡으면 신하들의 충성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땅을 줬어요.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토지를 줬단 말이에요. 그 토지를 경작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장농을 둔 거죠. 그래서 농사를 부지런히 짓고 나면 한 해가 지나면 대지주는 70%를 갖고 하고 소지주는 30%를 갖고 하고 그랬던 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대기업들이 아니 그 열강들이 이제 자기가 물건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을 팔기 위해서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노예들이 출현하기 시작하고 그 노예들을 통해서 또 옛날에 농노제도에 의해서 대지주들이 소농장한테 부려먹던 방식을 이제 그 노예를 통해서 자본을 획득하고 이것이 산업혁명을 거쳐 와서는 또 이제 직장이라는 명분을 두고 기술과 자본을 투자한 부르주아들이 이제 노동력을 착취하는 형태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직장이라는 어떤 글의 틀은 절대 우리들을 자유롭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의 오너들의 마인드는 뭐냐면 내 땅에서 농사를 져서 70%를 나를 줘야 되고 내가 만든 기술과 자본력을 갖고 당신네들이 일을 하면은 나는 최단의 봉급을 갖고 니네들이 먹고 살 만큼만 주면 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 내가 내 꿈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하게 넉넉하게 돈을 주는 직장의 오너는 전 세계적으로 인류에 한 명도 없다고 인정하고 결론 짓고 시작해야 되는 거죠. 직장 생활은. 이해되세요? 네. 그럼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직장을 통해서는 나는 내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면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라, 좋은 대학 가라, 그리고 좋은 직장 들어가라. 노예로 길들여져 왔고 노예로 살던 부모들 밑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학습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잘 되겠지. 내년에는 봉급이 좀 오르겠지. 예. 그리고 우리 과장 보니까 과장 부장 보니까 봉급 나보다 한 3배, 4배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생활이 굉장히 넉넉할 것 같아. 근데 보세요. 넉넉하지 않아요. 예. 내가 대학을 졸업해서 갓 취직을 할 때는 솔로였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나서는 대리로 다니까 조금 봉급 오르고 애기도 없고 그러니까 넉넉할처럼 보이지만 나이가 30 중반 40 넘어가면은요 어떻게 돼요? 애들도 같이 나이가 먹어요. 그러면 애기가 같이 나이가 먹으면요 어릴 때는 유치원 들어갈 때는 10만 원 20만 원 단위가 들어가지만요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요 50만 원 100만 원 단위 들어가고요 대학교 들어가면요 500만 원 1000만 원 단위가 들어가요. 장가 가면은요 억 단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많은 직장인들이 내년에는 낮겠지 10년에는 봉급이 좀 오르겠지 그 생각만 하지 내 환경이 돈을 더 많이 쓰는 환경으로 바뀐다는 것을 생각을 못해요. 대부분이. 그리고 그만큼 물가가 오른다는 것도 생각도 못하고. 그러니까 맨날 쪼들리는 거죠. 직장인들은 맨날 쪼들리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씩 또 매달 이벤트가 생겨요. 그렇죠? 뜻하지도 않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올라오시지? 애가 또 싸워서 무슨 일을 터져서 또 하지? 또 이상하게 뭐 차가 못이 사고 나지? 뭐 하여간 뜻하지 않은 일들이 삶 속에서 일어나요. 돈이 뭐 입니까? 그래서 하도 삶 속에 속아갖고 내년엔 나아지겠지, 후년은 나아지겠지, 10년 후에는 나아지겠지. 그렇게 15년, 20년을 살아보고 난 다음에는 이거는 아니야. 여기선 더 이상 내 꿈을 이룰 수가 없어. 여보 지겨워 죽겠어.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는 거죠. 이제 나이가 더 먹기 전에 이제는 퇴직금 받아갖고 내 장사 한번 하고 싶어. 내 사업 한번 하고 싶어. 그래서 이쪽으로 오게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 자기를 고용하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셀프 인프로이. 그래서 퇴직금 받고 집 추가 대출 받고 좀 빚 좀 은행에 좀 얻고 그래갖고 내가 가게를 하나 차리죠. 잘 되면 너무너무 좋은데 여기도 잘 될 수 있는 확률은 20%뿐이 안 돼요. 성공하는 확률이. 근데 5년이 지나면 이것이 5%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경쟁력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고깃집을 하면은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그냥 벌어먹게 내비둬 두지 않아요. 더 큰 고깃집이 더 싼 가격으로 옆에 생겨요. 5년 동안 벌어먹게 내비둬 두질 않아요. 요새 여러분 식당에서 많이 생기는 게 뭔지 아세요? 트렌드가, 추세가? 뭐가 이렇게 요새 많이 생겨요? 꼬다리찜 아니에요? 요새 보니까 왜 이렇게 꼬다리찜이 많이 생기는지 몰라. 여기저기. 먹는 것도 유행을 타거든요. 제가 요새 보면은 여기도 꼬다리찜 생겼네? 여기도 코다리찜이 생겼네? 갈 때마다 한 군데
반드시 코다리찜이 꼭 생겨서 해서 아, 이게 추세구나. 그러니까 그게 누가 잘 되잖아요. 유행을 타버려 갖고 혼자 벌어먹게 내비두지 않는다니까요. 당구장이 잘 되잖아요. 그 당구장 혼자 돈 벌게 내비두지 않아요. 당구장이 다이가 5개다 그럼 옆에 당구장 다이 10개가 생기고 가격도 다운돼요. 제가 옛날에 여기 상록수 살 때요. 중국집이 그 주위에 한 10몇 개가 있었어요. 짜장면이 1,000원씩 내려갔어요. 그리고 주위에 다 주고 3개 남으니까 다시 4,000원 올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자영사업은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경쟁력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경쟁력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1년은 그렇게 해먹을 수 있어요. 1년은 돈 벌 수 있어요. 네. 근데 비슷한 동종업종이 생긴다는 거 5년 동안 내비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20%가 성공하는데 100명이 시작하면 이 중에서 20%가 정말 특출나게 관리하고 신경 쓰지 않으면 경쟁에서 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5%만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보면은요. 맨 처음에 좀 장사가 달다가 이제는 인건비도 안 나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 인건비 안 나와. 그럼 무슨 생각이에요? 여기는요. 이 인류의 역사상 어, 시간과 돈이 없는 분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요. 예. 직장인은요, 돈도 없지만 시간도 없어요. 어디 뭐 한번 여행 같은 거 가려면요, 아주 시간 아주 웬만큼 쪼가고 벼르고 가야 돼요. 근데 여기는 돈은 조금 벌 수 있어요. 그죠? 자영업을 하면. 근데 무엇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여기는요. 예. 근데 경쟁력이 생겨서 돈을 못 벌잖아요? 여기는 그래도 시간은 그래도 약간 좀 있어요. 이 자영업은요, 장사가 안 되면요, 더 이상하게 시간도 더 없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에요? 그래도 직장 생활이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요. 돈을 벌 땐 그 생각 안 하는데 장사 안 되고 임대료 인건비 안 나오고 계속 있는 돈 까먹으면요. 와, 이거 신경 쓰고 여기는 쉬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24시간 고민해야 되거든요. 자면서도 매출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거지. 야, 여기는 일하고 나면 집에서 다리 쭉 뻗고 텔레비는 봤잖아. 연속극은 봐고. 그때가 그리운 거지. 주말은 쉬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벌 땐 괜찮은데 안 벌 때는 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시 일로 가요. 그러면 직장 생활이 또 더럽고 치사했던 것이 또 다시 기억이 되살아나요. 그럼 뭐예요? 그래도 자유롭게 했던 이때가 낫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인생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다 시간 다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는 그러니까 대다수의 서민들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만 돈을 버는 교육을 받았어요. 인류가. 근데 아주 위대한 비밀이 있어요. 뭐냐면 부자들은 이 부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의 일을 항상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자기 자신의 일에 비즈니스 오너예요. 그 다음에 이걸 갖고 인베스터, 투자한다는 거예요. 예. 이 두 가지만이 우리가 무엇을 갖다 주냐면은 시간과 돈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거예요. 많은 부자들은 시간 속에서 그 아주 그 0.1% 안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시간과 돈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움을 느꼈던 아주 그 부유한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아주 오래전부터 알았던 거죠. 근데 학교에서는 이것을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가르쳐 주면 어떻게 돼요? 가르쳐 주면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럼 사회 구조가 유지되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계속 받아야 되냐면 열심히 공부해라, 좋은 대학 들어가라, 그래서 좋은 직장 들어가라. 그렇게 계속 교육을 받아야지 사회 체제가 유지되는 거라는 거예요. 나 같은 말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진보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야. 사회에 혁명을 자꾸 일으키니까 나 같은 사람은 정부에서 좋아하지 않아. 특히 기업들이 나 같은 사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애들 공부를 안 시키잖아요. 중학교만 가르치고 안 가르치잖아. 다 검정고시로 가고. 그 너 하고 싶은 거 하라 그러잖아요. 이거 학교에서 좋아하겠어요? 나 같은 부모를?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우리 애들 공부시키지 마세요. 재밌게 놀게만 하세요. 이러는 부모를 누가 좋아하겠어? 학교에서. 근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뻔하거든요. 노예로서 성실하게 사는 것만 가르치지 자유롭게 꿈을 꾸며 사는 것은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솔직히 여러분들 여기 와서 이 말 들었지 다른 데서 이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죠? 근데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오질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애매 얘기를 하면은 내가 파는 거잖아. 그거를 내가 이거를 뭘, 예? 그러니까 아메이 비즈니스를 사람들이 선택하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비즈니스가 상당히 미천하게 다가와요. 치약 하나 사라고 다가오질 않나? 예? 나 다음 달에 6% 가야 되니까 너 조금만 더 사라고 그러질 않나? 이렇게 다가선다니까 비즈니스가 아주 치사하게 사람을 비굴하게 만드는 모습으로 다가서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비즈니스 얘기하면 네가 감히 나한테 이거를 해라 그래? 내가 지금 사는 형편이 어떤데? 예. 사는 형편이 직장 다니면서 남편이 좀 잘 나가고 한 달에 한 7, 800 받는 것 뿐이 없어요. 근데 그것도 큰 모습 작은 모습 차이지 끝에 가면 똑같거든요. 직장인들이 봉급이 오르잖아요. 무슨 생각 먼저 하는 줄 아세요? 사람은요 동물 중에 가장 아둔한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제가 살아보면서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의 특징이요. 뭐냐면요. 정말 부러울 정도로 잘 잊어먹어요.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내가 무슨 일 있어도 내가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는 사람은 항상 부자가 되는데 그런 마음을 쉽게 잊어먹는 사람이 95% 이상이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봉급이 작을 때는 돈을 모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봉급이 좀 많아지고 좀 형편이 나아지잖아요. 그러면요 가장 돈을 잘 꿔주는 은행에서 가장 돈을 잘 꿔주는 사람이 직장인이에요. 뭐부터 바꾸냐? 차부터 바꾸고 집부터 바꿔요. 근데 집이 부채예요, 자산이에요? 그거 10년 거치 30년 상환 다 갚아야 내 집이에요. 30년 동안 내 집이 아니라니까요, 그게요. 은행 집이지. 근데 내 집처럼 착각하고 산다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잊어먹어 버리죠. 그러면서 뭐냐면은 쓰는 폭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진급이 되고 봉급이 많으면 무엇도 같이 늘어요? 부채도 같이 늘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뭔가를 희망적인 생각을 가졌다가도 그 이치에 딱 돼서 현실이 딱 되면 또 이제 아 이게 똑같네. 그게 그거네. 예.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쪽 분야에 있는 부분은 여기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면 2사분면, 4사분면에는 시간과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아주
지구가 탄생된 이후부터 이 분야에 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분야에 있는 귀족들은요, 재벌들 귀족들은요, 공부하는 방식이 틀리고 듣는 방식이 틀리고 돈을 버는 방식이 틀려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은 항상 수입을 얘기해. 얼마 벌어? 얼마 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특징은요, 자산을 평가해요. 얼마의 자산을 갖고 있어?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사람 특징을 해요. 이번 달 오늘 매상이 얼마야? 한 달에 얼마를 타? 얼마를 벌어? 얼마를 팔았어? 그에 대한 단어가 많아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어디에 투자를 했어? 예. 네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자산 평가가 어느 정도 돼? 예. 부채 대비 자산의 비율이 어떻게 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예. 근데 아메이는 결론을 지어서 얘기하면 어디에 들어가냐?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에요. 이 분야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했을 때 이제 이 비즈니스 비전을 보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비전이라는 거죠, 이게. 예. 이게 무엇인지를 의미를 갖는 것이 어마어마한 일인데, 예, 이것을 깨닫는데 굉장한 시간이 오래 가는데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입감을 갖고 이 비즈니스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가 영원한 블루오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의 차이점은 뭐냐?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시스템. 이것과 이거의 차이점은 시스템인데, 시스템을 단어를 찾아보면 그거 영어 단어를 찾으면 이렇게 나와요. 조직, 체계, 방식, 방법, 절차 이런 뜻이에요. 시스템이라는 게. 자, 여기에서 똑같이 햄버거를 파는데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아줌마가 시장에서 햄버거를 파는 것도 햄버거를 파는 거고, 롯데리아나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파는 것도 햄버거를 파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맥도날드 사장님한테 당신 뭐예요? 그럼 나는 프랜차이즈 마케팅 사업한다 그러고, 여기 있는 분한테 당신 뭐예요? 시장에서 햄버거 판다 그래요. 무슨 차이냐 이거죠. 여기는 시간과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시간을 투자해야지 돈을 맞바꾸게 해요. 시간과 돈을 서로 교환하는 형태죠. 근데 여기는 시간과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요. 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햄버거는 그 사장님이 햄버거를 고고 굽고 시간 투자해야지 돈을 벌지만, 여기는 맥도날드 햄버거는 사장님이 골프 치러 다니고 해외여행 떠나도 누가 팔아요? 아르바이트 학생이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죠, 계속. 부자들은 항상 이런 시스템에 있기를 원해요. 자기가 없어도 수입이 창출될 수 있는 일. 그래서 은행의 금리를 엄청나게 생각하고 주식이 뛰고 오르는 것을 생각하고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 사람네들은. 예. 부동산이 얼마나 뛰고 어디에 매물이 나오고 어떤 부동산이 얼마나 피가 올라가고 그런 것에 계속 신경 쓰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달에 오늘 얼마를 팔아야 될까? 예? 매상이 얼마 올라야 되는가? 봉급을 한 달에 열심히 하면은 여기서 250 주는데 저기서는 280 주지 않나? 절로 옮길까?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계속 평생. 2, 30만 원 더 받으려고 이 직장 올리고 이 직장에서 절로 옮기고 저 직장에서 일로 옮기고 연봉 5천에서 6천 준다면 여기 있다 일로 옮기고 계속 그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 뭐예요? 노예의 근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은 이게 이제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창출해서 만들어내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은. 그래서 아메이 시스템은 여기에 아메이 비즈니스는 여기에 이사분면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케팅의 이제 개념을 들어서 어느 정도 네트워크가 되면
그게 자산의 형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왜 시간과 돈으로부터 자유롭냐면 내가 시스템을 갖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그 여유를 인베스트 투자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일로 오는 경우. 여기에서 일로 와서 부동산을 투자하든가 주식을 투자하든가 어떤 사업에 투자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거는 엄청난 데미지가 생겨요. 근데 여기에서 일로 오는 분이 자기 돈이 있냐? 돈이 없어요. 빚을 서갖고 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가 새로 개발이 됐어. 저거 사면은 피가 한 1억 정도 오를 것 같아. 그러고 은행에서 융자 받고 아는 사람 돈 빌려갖고 아파트를 샀어. 근데 아파트의 가장 맹점이 뭐냐면 황금률이에요. 황금성이에요. 돈이 안 돌아요. 한번 묶이면. 그러면 이자를 계속 내야 되잖아요. 10년 이자 내면 아파트 한 채가 나와요. 근데 요새 이자 내는 것만큼 아파트 값이 오르나요? 아니죠? 1억 주고 샀는데 만약에 7천으로 떨어졌어요. 이자 나가지 3천 떨어졌어요. 아파트 한 채 값 날아가는 거예요? 그 돈 벌려고 여기서 평생 다시 일해야 돼요? 근데 그걸 못 갚아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이미 경제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시간과 돈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잖아요. 투자해 놨잖아요. 다 까먹어도 이자 나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하는 게 굉장히 빠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로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아메를 통해 돈을 많이 보너스를 많이 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아메만 하지 않아요. 덱스터거나 다른 다이아몬드나 크라운들도 그거 갖고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투자 개발도 하고 다른 사업도 하면서 크게 일으키죠. 근데 그거의 기초가 뭐냐면 아메 비즈니스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다. 근데 여기서 잘못되면은요, 이제 그때는 인생에서 회복이 불능해요. 노예 제급으로 살아야 돼요. 노예 제급으로 사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노예 제급으로 사는 거예요. 직장인은요, 먹고 살 걱정만 하죠.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빚을 안고요, 빚 걱정하면서 하는 거예요. 먹는 걱정하면서 하는 것은 그래도 덜 불행한 거예요. 근데 빚에 쪼들려서요, 빚 걱정하면서 빚을 갚아야 되는 생각으로 살면요, 그거는요, 완전히 인생이요,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직장의 자승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곱의 인생. 녹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 직장 제곱의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직장 제곱의 인생이 뭐라고요? 빚을 짓는 거예요. 빚을.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빚을 안 져야 돼요. 빚을 지면 운신의 폭이 좁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빚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 빚이 없으면 시간과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 게 순서거든요. 근데 여기 있다가 일로 와서 잘못되면요 이제 직장 제곱의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빚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때는 자유가 필요 없어요. 자유가 아니에요. 억눌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정신적인 고통이 와요. 운신의 폭이 좁아져요. 그래서 함부로 여기 이건 더 안 좋네. 아, 아, 그게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좀 됐네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우리가 자기 자신의 사업체를 갖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어, 깨달아야 돼요.
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예, 그거 그냥 주셔도 돼요. 아, 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이쪽에서 할 수 있는 일. 시간과 돈을부터 나한테 비즈니스가 그게 지금 이런 자본주의 국가에서 나와 여러분 같은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사돈끼리 참 행복하죠? 이 정도 사돈지간이면 참 사이 좋은 거죠. 그 생각해 보면 만약에 아메이가 없다 그러면 나는 아메이가 만약 없으면 너무 비참할 것 같아 내 삶에. 아 진짜 너무 비참할 것 같고 예, 내가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나한테 시간과 돈으로부터 자유를 줄 수 있는 구조는 안 돼 있고 모든 구조는 기득권층들이 있는 자들에 의해서 구성돼 있고 이대로가 좋소이다 하고 지들이 다 해먹는 어떤 자본주의 국가에서 나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정말 무엇을 해서 시간과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살면서 내가 꿈을 꾸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나는 아메이가 없으면 난 자신 없어요. 진짜예요. 아메이를 만난 게 저한테는 행운이라고 스스로가 많이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데 그래서 제가 26년 동안 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현실 점검이 저한테 될 수 있었던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미팅은 이런 현실 점검을 통해서 제가 짚어드렸고요. 5분, 10분 쉬고,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에 여러 회사가 있는데, 그러면 이 마케팅의 사업성과 거기에 대한 아메의 사업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거를 다시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